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대한민국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융합교육, 그러니까 스팀 종합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융합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요. 네, 그렇죠. 향후 5년의 방향이니까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교육정책 변화나 자녀 교육 아니면 미래사회 인재상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학교 스팀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특히 요즘 화두인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스팀 클럽 이런 새로운 말도 나오고 AI 연계도 강조된다는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자, 그럼 먼저 이게 궁금해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이 필요한 걸까요? 이게 그냥 법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 근거도 있긴 합니다. 그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사회 변화입니다. 사회 변화요? 네.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 전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정해진 답을 잘 찾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이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아,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그래서 과학, 수학, 기술, 공학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융합적 사고, 즉 스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한다는 국가적인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시급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가요? 네,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도 다 비슷한 국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내부 요인이요. 네, 지난 1차, 2차 계획을 거치면서 학교 현장에 스팀 교육 필요하다. 이런 인식은 꽤 퍼졌어요. 네, 공감대는 있었죠. 그런데 그게 실제 수업이나 학교 운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아, 현장에서의 어려움. 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간 연계 통합을 강조하는데 이걸 그럼 스팀 교육하고 어떻게 잘 접목할 거냐. 네.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스팀 교육 자체는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깊어졌고요. 이런 배경들이 이번 3차 계획 수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다들 아는데 실제 실행에는 좀 간극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했죠. 그럼 지난 2차 계획,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과는 한계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볼까요? 겉으로 보면 선도학교도 많이 늘고 자료도 많아진 것 같던데요. 네, 양적으로는 분명히 성장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팀 선도학교, 이게 누적한 1,500교 가까이 운영됐고요. 와, 맞네요. 네,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도 한 270여 종 개발됐고 교원 연수 받으신 분들도 1만 명이 넘었고요. 네. 특히 그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를 직접 연구하는 스팀 R&E라고 있잖아요. 융합형 연구과제. 아, 네, R&E. 네, 이런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나 융합적 사고력 향상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무한 상상실 같은 공간 조성, 이것도 의미 있는 시도였고요.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였는데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이 스팀 수업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새로 짜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하고 협력하고 이런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 그렇죠.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당장 수업 시간 확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고요. 또 개괄된 자료가 많긴 한데 이게 바로 내 수업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싶은 그 교육 과정이랑 딱 맞는 활용도 높은 자료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자료는 많은데 쓸만한 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인가요? 좀 그런 면이 있었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 스팀 교육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AI 같은 최신 기술, 이런 걸 수업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커졌습니다. 아, 최신 기술 반영 요구. 네, 결국에는 이 정책적인 지원하고 현장의 실제 필요 사이의 간극, 이걸 좁히는 게 이번 3차 계획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 셈이죠. 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 그게 이제 3차 계획의 핵심 방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비전이 첨단 과학기술 사회를 누리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양성, 그리고 목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며 함께 성장하는 융합교육, 스팀,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비전하고 목표에서 좀 주목해서 볼 단어들이 있는데요. 누리고, 개척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누리고, 개척하고, 함께 성장한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게 누리는 거고요. 네. 또 미래 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게 개척하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다 같이 발전하자. 이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의미가 깊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2차 계획의 한계, 그러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팀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향성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내놨는지 하나씩 좀 보죠. 총 4가지 전략이 있던데요. 첫 번째가 학교의 융합교육 시장력 강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교과 수업 안에서의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여러 과목 지식을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이었다면 네. 이제는 각 교과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치나 태도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까지 같이 토론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가치 판단까지. 네,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는 과학, 수학, 정보 교과를 융합한 선택 과목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수업이나 평가 자료 개발 지원을 늘린다고 하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어떤가요? 초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유 시간이나 자유학기제 이런 걸 활용한 스팀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고 아예 과학, 수학 정보 기반의 스팀 인정 교과서 개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 인정교과서요? 네. 학교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스팀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 네, 학교 자율성을 좀 높여주는 느낌이네요. 네. 그런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스팀 클럽 신설입니다. 나왔네요. 스팀 클럽. 네. 초중고 합쳐서 300개 교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갈 계획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동아리 활동 수준을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스팀 클럽이라니까 이름만 들으면 그냥 특별활동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그냥 방과후 활동 하나 더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들이 있잖아요. 디지털, 바이오, 신소재, 에너지 등등 한 10개 분야를 제시했는데 네.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급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융합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는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정 분야 중심으로 학교급을 연계한다. 네, 이전 계획들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융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딱 유망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조기에 유도하고 관련 역량을 키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약간 미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키우려는 그런 통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교사들 지원책으로는 그 스팀 컨텐츠 맵 개발 이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건 앞서 지적됐던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네. 어떤 교과, 어떤 성취 기준하고 관련된 스팀 수업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활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지털 지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 지도처럼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에 들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더 좋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서 스팀 교육이 좀 더 부담 없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겠다는 그런 취지죠. 네, 학교와 교사 지원 강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은 학생이 주도하는 융합적 문제 해결 경험 확대인데요. 이건 진짜 학생들이 느끼는 변화가 클 것 같아요. 어떤 기회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핵심은 역시 학생 주도성하고 실제 경험입니다. 학생 주도성, 실제 경험. 네. 기존에도 있긴 했지만 프로젝트형 스팀 수업 이걸 더 강화하는데요.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생활이나 사회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네.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또 친구들하고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 과정 중심이네요. 그래요? 학생 수준에 맞춰서 프로젝트 난이도나 유형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개발한다고 하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융합연구 탐구대회, 그러니까 스팀 R&E요. 이것도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확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R&E가 사실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키우는 데 효과가 꽤 검증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걸 더 어린 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 해결 경험을 좀 일찍부터 제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5년간 740팀 지원 목표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네, 꽤 크죠. 연구 주제의 예시를 보면 안전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미래 사회 뭐 이런 실생활하고 관련된 주제들이 제시됐어요. 이걸 보면 단순히 과학 지식 탐구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가치까지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게 고교생 연구원 프로그램 신설인데요. 일반 고학생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실제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니, 와,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진로 체험이나 견학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 연구 환경 속으로 학생들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연구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고 또 전문가들하고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역량 향상은 물론이고 아마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어떤 연구실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또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중요하겠지만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융합교육 공간, 스팀 스페이스, 이것도 2029년까지 3,400여 교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공간 조성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학생들의 경험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 이걸 다 실행하실 선생님들의 역량일 텐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 교원의 융합교육 스팀, 역량 성장 지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혹시 선생님들께 또 다른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자발적 참여요? 네, 대표적인 게 전문 교사 인증제 신설입니다. 인증제요? 네, 단순히 연수를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 스팀 수업 실적이나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나눔 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리더 교사하고 마스터 교사 이렇게 두 단계로 인증을 하는 거죠. 오, 단계가 있군요. 네, 5년간 340명 양성이 목표인데 우수 교사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의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스팀 교육 분야 명장 제도 같은 느낌이죠. 아, 명쟁제도.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인증받은 교사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권역별 협의체 이것도 운영하고요. 네.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단계별 연수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5년간 5,000명 목표로요. 5,000명. 지속적인 학습과 교류를 지원하는 거군요. 네, 그런 지원과 함께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AI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아, AI 또 나왔네요. 네,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텐데요. 이걸 스팀 수업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그 선도 모델을 개발해서 보여주고 네. 그 과학, 수학 같은 교과 지식하고 AI 기술을 융합한 수업 콘텐츠 이것도 보급합니다. 관련 교원 연수 과정도 새로 만들고요. AI 연수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걸 정말 내 수업을 편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연수 내용이나 방식이 기존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AI 개념 설명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같이 만들어 본다던가 네. 아니면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 결과를 AI로 분석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배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실제 활용법 중심으로 네, 교사가 AI를 가르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I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인 스팀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결국 이런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그 학생 주도 강화 확대 같은 목표들은 그냥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교사의 변화가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교사 지원의 핵심은 AI 활용 능력 강화, 그리고 자발적 성장 유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지속 발전 포용의 융합 교육 인프라 구축. 이런 노력들이 쭉 이어지려면 튼튼한 기반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우선 여러 주체들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협력 체제를 강화합니다. 협력 체제요? 네, 교육부, 창의재단, 시도교육청, 지역 거점 센터, 학교는 물론이고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역할도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거군요. 그렇죠. 또 전문적인 연구나 자료 개발을 위해서 융합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교원 재교육을 위한 거점 대학도 육성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의 솔브 포 투모로우처럼 기업이나 대학의 좋은 자원들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적극 발굴한다고 하고요. 네. 외부 자원 활용. 여기서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스팀 교육의 정체성 확립 노력입니다. 정체성 확립이요? 그건 왜 필요한 거죠? 사실 현장에서는 융합교육이랑 스팀이랑 뭐가 다른 거야. 스팀의 A, 아츠는 꼭 미술이나 음악만 말하는 건가? 이런 식의 개념적인 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혼란을 좀 줄이고 스팀 교육이 진짜 추구하는 본질,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함양, 이걸 좀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개념 정리부터 하겠다. 네,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고 하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현장 실행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꽤 엿보이는 대목이죠. 네.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거군요.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또 스팀 교육의 효과를 단기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적 분석하는 종단 연구를 새로 시작하고요. 아, 종단 연구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교사나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고 학습 이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것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고도화? 네. 또 하나는 다문화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처럼 좀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스팀 지원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 정례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배우고 우리 사례도 알리는 노력,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프로그램을 늘리는 걸 넘어서 좀 지속 가능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전략들이 5년간 잘 추진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목표치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치들이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스팀 활동 경험 만족도를 2%포인트 높인다던가 네. 전문 교사를 340명 양성하고 스팀 클럽을 5년간 1,500팀 운영하겠다. 이런 식이죠. 네. 하지만 이런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계획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일까요?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거나 앞으로 다니게 될 그 학교의 교육 환경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변화할 거라는 점입니다. 아,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네. 단순히 지식을 막 암기하고 시험 보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실제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친구들하고 협력하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물론 계획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네, 오늘 교육부의 제3차 융합교육 스팀 종합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5년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아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팀 클럽 신설이나 컨텐츠 맵 제공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고요. 네.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 수업 강화, 알레님 확대, 또 고교생 연구원제도 도입 같은 걸 통해서 주도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고 그렇죠. 교사들에게는 전문 교사 인증제 도입,
특히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요. 네, AI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속되고 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협력 체계나 연구 기반, 온라인 플랫폼 같은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미래 사회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고 또 중요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잘 짜인 국가 주도의 계획이나 프로그램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학생 개개인의 자발적인 호기심 있잖아요. 그 순수한 탐구의 불꽃. 이걸 어떻게 좀 섬세하게 발견하고 지켜주면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 아, 개인의 호기심. 네. 그리고 또 반도체나 AI, 바이오 같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좀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런 기초과학 분야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분야 간의 좀 엉뚱하고 창의적인 융합 시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장려할 수 있을지, 네.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잘 꽃피울 것인가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